애니어그램 시간이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2주죠? 2주 네.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이걸 좀 나눠보고 싶었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개씩 준비하면 되겠죠? 저쪽부터 준비할까요? 아니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었으면 같이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준비된 게 없으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애니어그램이 지어야해서 이렇게 문장을 좀 발췌해서 같이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쑥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 있어요. 네, 들어봅시다.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뭐냐면요. 네. 이거 남편 얘기예요. 한 3주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집이 너무 더러운 거죠. 더러워서 남편한테 청소를 요청했어요. 집을 좀 청소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요일날 하겠대요. 예.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라고 저는 며칠 기다렸는데 일요일이 됐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아무튼 안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에는 제가 봐도 좀 놀고 싶을 수 있으니까 못했나 보다 하고 딱 지나갔어요. 그 주가 돼서 그러면은 청소를 그럼 다음 주 주말에 꼭 해라 했던데 그 주말에 남편이 아팠어요. 아팠어요. 아파서 어쨌든 또 청소를 못, 왜냐면 그 주 월요일 날 출근을 못 했거든요. 아파갖고. 그러니까 나 이 주에도 내가 또 좀 평소에 평일 못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말에 좀 저는 외출했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좀 살아났으니까 청소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안 했겠지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가 된 거죠, 제가. 그러면 지났으면은 이제 몸이 안 아프고 멀쩡하잖아요, 이제는. 그럼 주말에 해야 되는데 또 하루를 미루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또 안 하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주에 사람한테 와서 놀긴 놀았는데 그래서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네. 마이크를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마이크 좀 되게 멀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뭐냐면 제가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는 게 예전 같았으면 좀 화가 나거나 좀 짜증이 나거나 아무튼 좀 힘들었거든요. 분노. 근데 이제는 그래 저 인간도 뭐 사정이 있겠지. 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뭐 그런 그냥 그 자포자기인지 뭐가 그러니까 내가 평화로운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다. 가 저의 그건 거예요. 이게 말한 것처럼 네 예전 같으면은 좀 그런데 지금은 그 뭘까요, 선생님? 이게 말한 것처럼 이게 알아차림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알아차린 건 사실 이 평화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욕구들이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내 마음 편하려고 나를 기만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거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남편은 모르겠고 네. 지금 세레나의 얘기만 들었을 때 일단 남편이 청소를 해야지 되는 것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네. 왜냐면요.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왜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했냐면요. 남편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만약에 당연하지 않아, 당신도 해야 돼 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렇게 분담한 건 암묵적으로 제가 그렇게 분담한 거예요. 독단적으로. 암묵적인 독단적으로. 왜냐면, 저는 매일매일 밥을 하고요. 매일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기는 뭘 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뿐더러 그럼 우리 집의 가사활동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한 것처럼 이 분담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이 가사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된다면 나는 아마 화가 날 거야. 화가 나, 사실은. 그래서 내가 덜 화가 나려면 분담하는 방법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을 청소하는 건 대부분 남편의 역할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알아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것은 일단 세레나 걸 먼저 봐야지 되는 네네네네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네. 일단 그건 세레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세레나의 생각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그게 협의가 됐을 때죠. 언어로든 어쨌든 그 암묵적으로 내가 그거를 제안을 했고 저 사람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 100%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지점에서 그런 말 했어요, 남편한테. 그런 말을 제가 했거든요. 나는 매일매일 설거지라고 매일매일 밥하는데 내가 안 하는 날은 아무도 안 해서 결국은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가정에 생겨. 그러면 이 일은 내 일처럼 나는 생각이 느껴서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응?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형평성과 어떤 걸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세련의 생각이 다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에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잘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우리 에이스 생각이 저희 그랬죠. 에이스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면 참 나랑 살기 힘들다 나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네. 얘기는 그러니까 둘이 협의를 해서 어떤 소통에 그걸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사실인 거지. 지금 이거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근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야말로 이제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저거 공부할 때 결혼이라는 것은 이건 조셉 캠벨의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실현이고 희생이다. 그럼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그렇게 이런 이야기 들어요. 결혼은 희생이고 실현인데 그 연애하고는 다른 거다. 연애는 상대에게 절망을 하면 끝인 건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라. 관계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관계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관계는 너와 내가 있을 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연결하고 이거 읽으면 이해가 좀 더 쉽겠네. 너와 내가 있을 때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는 게 희생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희생이니까 실현인 거고 그랬을 때 너와 나의 우리의 교집합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1인칭의 복수잖아요. 그런 관계가 결혼이지 그냥 그야말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렇게 따져서 이렇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너는 잘못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비적인 관계다.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원리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냐? 애니어그램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건데 지금 그것과 연결돼서 지금 이걸 읽으면 바로 그 설명 우리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읽고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 같이 나눠봅시다. 네, 이거 읽고. 질문이 생각난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한 장만 줘. 그쪽에서 책을 둘이 보고 그냥 들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46페이지에 있는 본질과 성격 파트입니다. 네. 천천히 읽을게요. 46페이지요. 네.
애니어그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성격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 들립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성격 이상의 존재다. 핵심적인 진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격 패턴은 우리에게 익숙한 조건적인 부분들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많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있지만 우리들 각자는 인간 성격의 한계를 넘어서는 크고 무한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신성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 단지 자신의 성격 안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진실을 잊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성을 경험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또한 신성한 존재로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 된다. 우리들 대부분은 성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본질, 에센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자신, 본질적인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근본을 의미한다. 다른 의미로는 순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질 또는 순수 의식을 영혼과 구별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 우리 존재의 근본은 순수 의식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역동적인 형태를 취한다. 우리의 성격은 영혼의 특정한 면이다. 우리의 영혼은 본질 순수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순수 의식이 물이라면 영혼은 특정한 강이나 호수이고 성격은 그 표면의 물결이나 강 안에 있는 얼음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읽을게요. 여기까지에서 본질과 성격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각자 자기가 해석한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기 얘기를 해도 좋고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자기 언어로 한번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본질과 성격이요? 자, 다시 얘기해볼까요? 우리들 각자는 인간 성격의 한계를 넘어서는 크고 무한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본질은 성격의 한계를 넘어서는 크고 무한한 무엇이라는 거야. 이것을 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신성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면 신성의 불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영혼? 신성의 불꽃? 진화라고도 표현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불하세요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리고 인도나 저기 가면 나마스테 할 때 당신 안에 신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할 때 바로 그 고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는 신성의 불꽃이라고 그랬죠. 자, 이 본질이 각자의 내면에 신성의 불꽃을 갖고 있는 것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의 불꽃 그 자체가 영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신성의 불꽃 자기는 성령이라고 하면 더 편하겠네. 하느님이라고 내고 바로 그러한 그것을 순수 의식이라고 한다면 본질은 순수 의식이죠. 순수 의식이라고 할 때 순수 의식을 우리가 좀 더 현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물에다 비교를 해보자. 순수 의식이 물이라면 영혼은 특정한 강이나 호수이고 성격은 특정한 강의 호수에서 표면의 물결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성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물이 있어. 한강에 가. 한강에 있는 그 물은 그냥 저기에 바다에 있는 물이나 한강에 있는 물이나 저 태평양에 있는 물이나 같은 그냥 물이야, 물. 그게 신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은 한강
그런 곳에서 특정한 곳에서 움직여지는 어떠한 것에 그것이 문양으로 물결치는 문양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할 때 그 뭐냐면 진화와 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참나와 에고 뭐 참나와 거짓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설명들을 하잖아요. 아닌가? 이것이 솔직히 어려워요? 물에 비유한 걸로는 알겠는데요. 여기 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 그대의 그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내 안에 있는 자기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자기가 믿는 하느님을 한번 언어로 설명해 보세요. 초월적인 존재요. 초월이 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있는 신? 그거를 저는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그것의 존재, 그것을 담고 있는 존재. 그게 자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나한테 묻지 마. 긴데. 아니야, 내 안에 있어요. 네, 그런 게 내 안에도 있어요. 그게 신성이에요. 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는 약간의 조금 너무 이게 협소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럼 하느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세레나는 이 본질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본인 안에서? 전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데요. 안 믿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니, 믿는데요. 오케이, 좋아. 그럼 모르겠어요, 쌤. 뭐예요? 명상하고 비폭력 대화 공부도 하고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네. 자기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요? 저 좀 평온? 자, 평온해지고 흔들리면 자, 물로 따지면 파도가 제일 좀 안 차고 잔잔하게 지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잔잔한 걸 원하는 거가 평온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냥 잔잔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평온이거든요. 잔잔하지 않은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도 저한테는 평온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우리가 정말 거짓 평화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온하다 이거 그리고 막 오늘 우리가 다룬 분노 같은 거 이런 것을 막 일어나는 것을 이거는 안 좋은 거. 살아있다라는 거 뭐예요?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성격이 우리가 감정으로 변하면 슬픈 에너지도 있고 격정이 막 이렇게 해갖고 화가 나는 에너지도 있고 행복한 에너지도 있고 즐거운 에너지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이거를 칠정이라고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단 칠정 얘기하면서 희노애라 애구요 이렇게 해갖고 기쁜 거, 슬픈 거랑 즐거운 거, 분노가 일어난 거, 두려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살아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아차린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내 그 두려움 때문에 휘몰아쳐갖고 갇혀버리는 것에서 약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약간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라고 아는 것은 두려움에 갇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에 갇혀있을 때는 두렵다는 것조차 모르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르고 그냥 곳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갇혀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두려움에 갇혀있구나,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면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네. 그 알아차림에서 분노도 탁하게 이렇게 꽉
차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 그 속에 있어도 있는지도 내 분노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분노의 에너지가 탁하지만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알아차리면 흔들려질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서 가라앉는단 말이야. 분노의 원인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건강한 분노도 있어요. 정의는 건강한 분노란 말이에요. 정의 때문에 화를 내고 누군가와 싸우고 이런 건 건강한 분노란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어머님이 쓴 마지막 편지가 그거였다며. 당신 너는 나의 아들로 자랑스럽게 죽어라. 이 죽음을 피하지 말라야. 나라를 위해서 이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런 아들이 나온 거야. 건강한 분노를 표출을 해라. 분노가 나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건강한 분노를 표출해서 그 도시락 던진 건가? 도시락 폭탄. 도시락 폭탄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감정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평화스럽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평온한 근데 어쨌든 요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분별이 녹화 방송 올릴게요. 녹화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걸로. 네, 이게 네, 안전할 것 같아요. 응. 해요 이제? 그러면 그 앞에 얘기 다시 좀 한번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어떻게 다시 해? 이것만 다시 하죠. 응? 인사? 네, 인사만 다시 할까요? 아니야.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까지는 했었거든요. 아, 그럼 앞에 거 잘라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네. 자, 이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거 분별이 돼야지 돼요. 지독하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또 물어봅니다. 떨지 말고 각자 아니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면 정확한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느낀 것까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언어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네, 맞아요. 네.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난 진짜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 응? 여기에서 우리 이거 왜 해? 이 밤중에 이 시간에 내 삶에 도움이 돼야지. 애니어그램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하지만 이거 왜 해? 조금 더 자유스러워지기 위해 사는 거지. 목적이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스러워져야지 돼요. 어떤 외적인 환경이 변화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변화에 의해서 자유의 영역이 넓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고 이렇게 다져가는 시간이지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어떤 처세술을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돼요. 그니까, 예, 그니까 저도 이게 또 더 올려고 그랬어. 성격의 성격과 본질이 순수의식이고,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과 본질만 구분하면 돼. 성격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격은 영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같지는 않은데. 영혼에 의해서 이 문장 그대로 하면은 영혼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반복 패턴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영혼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패턴이 성격인데 패턴으로 진짜 우리 제니는 이렇지. 이게 성격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반복 패턴으로 일어나는 내 영혼의 흔들림의 어떤 성격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 성격의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형태를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게 본질을 아는 거예요. 순수의식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지. 그러면 제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지. 그러면 그 본질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자기 언어로 네. 말해봐. 네, 조금 다른 말로 아니면 조금 쉽게 이해하는 바자로 설명을 하자면 노래 가사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애니어그램에서 잘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죠. 우리 그 뷰면 주시다의 제목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도 있어.
그러면 내 속에 나는 이때는 뭐야? 본성이야, 본성.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이야. 네. 내가 너무도 많아? 성- 에고의 성격이 성격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어. 네. 그 얘기야. 맞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성격이 막 있어요. 성격의 형태가 나한테 있어. 여러 성격이 많이 있죠. 여러 문양들이 네, 있겠지. 네. 근데 이제 내가 그 성격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못할 때 내가 그거에 틈을 주는 거야. 아까 바람을 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흔들리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알아차리는 거.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흔들리게 하는 게 공부야, 공부 이게.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는 거 있잖아요.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변화시킬 수 있어. 이거 틈이 벌어질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이걸 볼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원리잖아. 그건 말이 아니라 예, 예. 뭔가를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움직이면 네, 에너지라는 게 뭐야? 운동이잖아. 네, 운동은 뭐야? 움직이면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 딱딱하면 아무리 움직여도 안 움직여지고 이게 엷으면은 움직이면 균열도 일어나고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야? 아무리 움직여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돌멩이처럼 그대로 있는 신념의 고정관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흔들리게 하는 거. 응. 그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응. 각성이고 알아차림 알아차리기 위한 행위 이런 몸짓을 공부라고요. 공부. 응. 그러면은 그 공부가 본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본질이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것이 그 움직이면은 본질, 그러니까 움직여서 탁해지지 않고 가라앉으면 본질은 어떻다고 그랬어? 변화가 항상성이고 의식은 순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주 변화 없고 항상성이고 시공에도 없고 영어 그거잖아. 그것이 뭐야? 우리 언어라면 빛이잖아. 하나님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빛이라고 그 은유지 그것도 빛은 뭐야? 비춰주는 거잖아. 움직이면서 이 빛이 들어가 움직이는 힘도 빛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끔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인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로 펼쳐졌을 때 에고가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자기의 하나님관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좁다. 뭐 내가 못하는 걸 해주는 것이 초월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것도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있죠. 응?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부분을 표현을 간단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표현을 한 거고 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협소하지 않으시죠. 그래야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하나님이든 본질이든 부처님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어쨌든 자기 안에 있는 이 표현에는 신성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신성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에 모두가 동의하느냐 여기부터 이제 하나씩 짚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애니어그램 공부 못해요.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쵸? 다 네. 동의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해서 내가 신성의 불꽃이야. 너무 많은 나는 에고라고. 그러면은 그대한테 신성의 불꽃은 뭐 어떤 언어로 쓸 수 있을까? 있다고 동의를 하는 거죠. 미아쌤도. 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언어를 자꾸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신성의 불꽃이 그대한테는 무엇일까요? 바람. 어떤 바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뭐라고 얘기할래요? 신성의 불꽃.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걸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느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 응? 응. 그러니까 나의 하느님을 만나세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하느님을 접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하느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면은 신성의 불꽃은 나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힘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또 누군가는 뭐 다른 언어로 말할 수가 있겠지. 세리는 뭐라고 그럴래? 아까 뭐 질문한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질문하려는 건 뭐였냐면요. 신성의 불꽃이 뭐냐니까. 아니 그거는 그래 안 아니었고 해도 되대. 오케이. 신성의 불꽃 사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하게도 말한 대로 어쨌든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되게 내가 아는 정의는 사실 없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지 정의 내리지 못하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그 알아차리는 순간에 내가 느끼는 건 어쨌든 저한테는 그냥 평화라는 단어로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게? 신성의 불꽃이 네, 저한테는 평화예요. 있고. 저한테는. 네. 그게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는 현상은 똑같이 있지만 그냥 바로 그 평화라는 단어가 일반 언어 사전에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평화의 의미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평화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어떤 단어와 근사치의 것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어는 어차피 다리거든. 도구지 그게 진실은 아니고 사실은 아니거든. 그쵸? 소통되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란 말이에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읽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보면 금방 크고 무한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신성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 단지 자신의 성격 안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성격 안에 잠들어 있다, 에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진실, 본질을 잊고 있을 뿐이다. 이제 됐죠? 설명이 더 잘 되죠? 자, 우리는 자신의 신성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또한 신성한 존재로 경험하지 않는다. 내 신성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평화로움을 별로 체험하려고 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타인한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 또한 경험하지 않는다. 에고와 에고로 만나기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그쵸?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얘기지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성격이 무엇인지는 쟤는 몇 번이고 몇 번에서 저래라고 알지만 본질의 제 안에 있는 신성의 색깔은 신성 어떤 고유성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어요. 그 밑에까지 다시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보충합시다. 우리는 순수의식이 성격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평소에는 우리의 본질과 그 본질의 많은 면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순수의식이 성격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면 본질은 투명해지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본질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신성의 연결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은 점점 더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성의 부분이며 그것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기적과도 같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순수의식이 성격에 지배되지 않는 방법을 배운다. 애니어그램을 하면 그렇게 된대.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애니어그램 하면. 그러면은 본질이 투명해지니까 환하게 비치니까 본질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신성에 연결에 대한 우리 깨달음이 점점 더 자라날 것이다.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퉁쳐서 말할 수도 있어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혜경 작가한테 들어있는 신성의 우리가 이걸 꽃으로 비교합시다. 우리 이거 그때 꽃으로도 한번 해봤잖아. 신성의 자기는 뭐 장미라고 하면 나한테 들어있는 향기는 뭘로 할까? 뭐 수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한테 있는 것은 백합이라고 합시다. 꽃이 전부 향기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야. 이 다름이 합해져서 꽃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신성의 덩어리가 또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다. 다름을 인정하면 뭐가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다름을 인정하면 너의 장점, 고유성을 나는 안 갖고 있는 걸 제니는 갖고 있으니까 제니가 나의 없는 부분을 그걸로 채워주면은 너무 고맙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채워져지기 때문에 고맙게 느껴진다고. 이게 그 사람의 신성과 나의 신성이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없는 신성을 나한테 없는 걸 그 사람이 채워주고 그 사람이 없는 걸 내가 채워주고 이러면은 서로가 다른 뭔가 본질을 보기 때문에 매력에 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지. 매력에 끌릴 수도 있고 그때 그래서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된다. 응? 그래서 아까 결혼이라는 시련이에요. 희생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이때 관계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런 애고를 갖고 있는데 얘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나하고 얘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안 맞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게 희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자꾸 이게 원리를 알아야지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참고 의지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대화를 할 때 맨날 내가 하는 얘기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품고 있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봐갖고 알아차려야지. 저 사람이 평화라고 했을 때 그래 너에게는 평화가 신성이구나. 그러면은 세레나의 평화와 그대의 성령이 사실은 동의어라고. 같은 얘기라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 알아차려주는 게 다름을 알아차려주고 상대 이야기를 알아듣는 거라고. 그쵸? 네. 오케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 신성에 연결에 대한 우리 깨달음은 점점 더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신성의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나의 신성, 너의 신성, 너의 신성이 있어서 하느님은 이 모든 신성의 종합체라면 우리는 부분이라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인간은 소우주라고. 네. 응? 소우주라고. 자연은 대우주고. 그쵸? 그 얘기예요, 이게. 그것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기적과도 같이 펼쳐진다. 인정하면. 애니어그램은 진정한 자신에 대한 깊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진정한 자신에 대한 깊은 진실, 본성이겠지? 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성격 에고겠지? 어떤 에고인지를 알도록 이해하도록 해준다. 애니어그램은 우리 심리적이고 영적인 껍질이 내부에 놀라운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이 과정을 도와준다. 알아차리는 과정을 도와준다. 또한 애니어그램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또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 제니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세레나가 잘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행동형이 잘할 수 있는 것과 감정형이 잘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행동형인 사람한테 자꾸 감정형처럼 하라고 그러고 감정형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하느냐고 하면은 안 된다고. 이게 그 얘기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애니어그램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신을 제약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것을 기억할 때만 애니어그램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애니어그램은 우리를 상자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자를 보여주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 내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애니어그램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리고 진짜 자유스러워져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체험을 하는 거죠. 전체가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나도 여전히 갇혀있고 당연히 그런데 한 번씩 느껴질 때 근데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썼지? 이런 느낌이 딱 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 잘 썼다는 것은 핵심은 꼭 그래 그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썼네 이렇게 되는 얘기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핵심을 콕콕 찔러준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진짜 그런데 내가 못 느낀다면 아직 내가 거기에 못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요게 이제 태도가 되는 거야.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애니어그램은 3번이라는 상자 속에 자꾸 가두어서 난 3번이니까 이래가 아니고 7번이니까 이래 4번이니까 이래가 아니라 그 3번 모양의 상자와 6번 모양의 상자에서 나와서 그 펼쳐서 에너지가 확산돼야지 된다고. 나오기 위해서는 내 상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성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격정 저런 격정들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격정을 계속 얘기하고 거기서 우리가 답을 듣고 그 답을 갖고 실천하려고 하고 해서는 실제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선무당이 되는 거예요. 답을 다 알겠다. 그거 나도 알아. 남의 말이 안 들려. 어느 정도 되면은 다 알아. 나도 알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걸 다 느껴보셨어요? 네. 선무당 돼본 적 있으셨죠? 우리가 언제 선무당 됐는지 그거 한번 경험 나눠볼까요? 전 어저께도 그랬어요. 어제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제가 되게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이 계세요. 저 거의 20살 때부터 23살 때부터 알았던 분인데 어쨌든 은퇴하고 이제 쉬고 계신데 어쨌든 그분의 삶의 방법이 걔가 그냥 어쨌든 뭔가 좀 그게 내가 찾은 편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이 어쨌든 알아차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되면서 좀 편안한 게 생긴 순간 그분도 좀 편안해서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깨달은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 사람한테 통하지 않아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근데도 중요한 건 멈춰야 돼라는 것도 내가 지금 멈추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있고 그런데도 이게 안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의 눈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정말로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 그래서 네 어저께도 그거는 선무당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었죠. 그랬을 처음에. 선무당이에요. 그렇죠.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선무당 짓을 했고요. 딱 인지한 순간부터는 스톱을 해야 되는데 했죠. 스톱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적당히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조심하게 되고 계속 들으려고 하지만 이미 선무당이 이미 그래도 이제 태도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분도 내가 그 순간 변했다는 걸 알아차리셔서 얼굴색이 바뀌셨어요. 다시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보단 짓을 했더니 그분도 같이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 방어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걸 내가 알아차려서부터 방어되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저께도 제가 선부당 짓을 했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저렇게 좀 해보세요. 막 이런 거. 저희가 제 경험은 이래요.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어저께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요. 뭐 얘기할 수는 무슨 없지만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섣부른 충고 막 이런 거. 섣부른 충고가 선무당이지 쉽게 말하면. 네, 섣부른 충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필요할 때 그 선무당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분명히 이 사람한테 이거는 선무당이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보면은 알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을 때는 그 말을 안 해야지 돼. 근데 나는 그것이 조절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나는 오지랖 펼치는 이런 식의 것으로 오지랖 펼치는 것을 거두는 것을 하려고 많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가면 내가 거기서 스톱을 해야지 되는데 또 상대가 엉뚱한 얘기를 막 하면 그게 스톱이 안 되고 이게 그러면 흘려들으면 되는데 내 성향은 흘려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게 난 제일 힘든데 그렇게 자기의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그 뭔가가 있잖아. 그런 것들이 뭔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 저는 그게 오지랖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은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단도 치고 조금 그런 경우가 있지. 그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계속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거를 본인이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면 너 지금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물 먹어야 돼 이러면서 얘는 지금 목이 마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끌고 가서 막 물을 먹이고 있는 거지. 근데 분명히 목이 말라서 아사 직전인데 목마른 거 본인이 모르고 거야.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아니까 알 때는 그 물을 주면 고맙잖아. 근데 목이 말라서 이게 지금 물이 부족한데 먹어야지 되는데 목마른 게 뭔지를 몰라서 감각이 없어서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막 끌고 가서 먹이면 이제 반항들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렇게 끌고 가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특히 그런 이게 균열이 막 일어나요. 한 번씩 다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심리학을 심리학이 상담 심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담 심리 전공을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남을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남이 저 사람 성격은 왜 저렇게 됐고 왜 저럴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게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 중에서도 상담 심리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일 첫 학기에는 진짜 막 안에서 엄청 균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나는 남의 심리가 궁금해서 심리학을 선택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남이 아니라 첫 학기부터 첫 시간 수업부터 계속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를 하면서 나의 과거, 이제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이런 과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기 어렸을 때까지도 이야기를 써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점점 쌓여갈수록 이제 막 분석이 되잖아요. 이거를 내 성격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가 이제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들러도 배우고 융도 배우고 프로이드도 배우고 HTP 그림 검사도 배우고 막 이렇게 됐었을 때 3학년 1학기 때쯤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3학년까지 끝내고 나니까 이제 외지간한 이론들은 다 다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뭐 행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말이야 아들로 저기 있는 아들로 심리학에 따르면은 너는 어린 시절에 뭐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 결핍이 너를 만든 거야부터 시작을 해서 종이 한 장 내밀고 정말 재수없는. 네, 집 사람 이런 그림을 막 이제 왜냐면 또 그게 숙제기도 하고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 심리 검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게 집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눈이 좀 작으면 너는 지금 불안이 있다는 둥, 눈을 너무 크게 그리면 너는 상상이 많다는 둥, 그 해석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일정 부분 얘기하면 얼추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걸 알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심리 상담을 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가소롭고 웃긴데 이제 막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뿜뿜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이론 안에 막 이렇게 재단을 하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충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충고뿐만 아니라 네 성격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한 학기 정도 이제 이렇게 하고 점점 지나가다 보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계기도 좀 있었고 그렇게 근데 됐었죠. 그 기본적인 네. 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틀에 우리가 끼워 맞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틀을 맞춰놓고 아들러에 끼워 맞추고 프로이드에 끼워 맞추고 융에 끼워 맞추고 막 그렇게 그래서 네. 번호 유형에 자신을 자꾸 가둬놓는다고 타인도 가둬.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네. 그냥 보고라고.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제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거는 그 MBTI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성격 유형 물어보면서 이는 어떻고 막 이렇게 재단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격을 그렇게 16가지로 딱 정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사람들은 그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성격 유형 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걸 많이 해. 너는 이래서 이렇고 너는 이니까 이렇고 너는 J라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하는 거를 보면 아 진짜 선무당이라는 생각을 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선무당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선무당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들 자기만의 이제 정말 지독할 정도로 나는 자꾸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것은 언제나 마지막은 그래서 나는으로 갔을 때 선무당이 그나마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 그쵸.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고 나야지 알 수 있어. 선무단체를 하고 나야지 내가 뭐든지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쪽팔림을 이불킥을 먹거나 하고 나면 정말 남들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해줬구나 뭐 이런 것보다 다 안 울거든. 그러면 이제 남들이 어느 만큼 알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조금 안 하게 돼.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질 때는 그냥 마구 하게 되지.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내가 옳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뭔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야지 알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내가 맞아. 이거는 거의 성무당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동의해요, 선생님. 완전 동의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공부하는 이유를 아주 이게 이 책 없이 얘기하면 귀신 씨가라 까먹는 소리 같이 들렸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말 애니어그램 책 중에서는 가장 정통적으로 기본 그 기초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준 대부분의 기초 방향을 잡아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성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주 명확하게 잘 잡아준. 그러면은 왜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포만감을 가지고 오늘 뿌듯하네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섭섭하고 씁쓸하고 뭐 뒤꿈치도 좀 내가 땡기고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게 좀 성장
그거는 이런 행동을 그때 좀 다른 한 경우가 건- 많지. 선무당도 선무당일 수도 있지만 내가 실제보다 허풍을 많이 떨었을 수도 있고 나 방어 기제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 행위였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은 미아 쌤이 조금 더 질문이 명확할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서 집에 가는 길인데 왠지 기분이 씁쓸해. 왠지 기분이 좀 쪽팔리는 느낌이 들어. 뭐 어쨌든 그런 뭔가가 있잖아.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부터 조금 우리가 훈련을 해보면은 자신을 알기가 조금 더 쉽겠죠? 자기 언어 만들기가. 근데 이런 얘기는 너무 쑥스러운 얘기, 이런 얘기는 너무 쪽팔리는 얘기잖아.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뺄 거 빼고 이러면서 그냥 마일드하게 만들어서 교양 있게 말하려고들 많이 하는데 이 애니어그램 공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사교 모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밤중에 뭘 사교하겠다고 이렇게 앉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잘 해요.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사롱이 아니야. 고급 사교문을 하는 곳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야. 이 공부 시간이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본질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애니어그램이 주는 심오한 교훈 중에 하나는 심리학적인 통찰과 영적인 깨달음이 결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쵸? 심리학은 영성 없이는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자신에 대한 더욱 깊은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 또한 영성은 심리학 없이는 우리를 과장, 망상, 현실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이끌 수 있다. 애니어그램은 건조한 심리학도 애매모호한 신비주의도 아니다. 이것은 심오한 영성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심리학의 명확성과 통찰을 사용하는 자기 변혁의 도구다. 애니어그램은 심리학과 영성 사이의 다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성스러운 심리학의 핵심은 우리 기본적인 성격 유형이 진정한 자신과 신성을 잃어버리게 된 심리학적 메커니즘, 즉 우리가 어떻게 신성을 저버렸는지를 드러내서 보여준다. 애니어그램 잘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생존을 위한 특정 전략, 자아상, 이전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행동에 제한된 레퍼토리를 무의식적으로 익혀왔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마다 특정한 행동 방식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사용되면 우리 성격이 장애 요인이 된다. 성격의 방어와 전략이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갈수록 우리는 본질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된다. 쟤는 어때? 이런 식으로 명확해질수록 성격이 쟤는 진짜 아싸라지. 쟤는 진짜 착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남들한테 인지될수록 우리 본질과 이 연결이 점점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격 유형은 우리 존재와의 접촉이라기보다는 이 존재 본질이라는 표현하고도 맞겠죠. 자아 정체성의 근원이다. 자아 정체성의 근원이다. 에고와 연결되는 말이겠죠.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갖는 상은 진정한 자아가 표현된 게 아니라 내면의 이미지, 기억, 학습된 행동의 기초를 두게 된다. 우리는 본질과의 연결을 잃어버림으로써 깊은 불안을 갖게 된다. 그것이 9가지의 열정으로 나타난다. 이 열정이 패션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격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미국 책을 읽는 그 친구한테 이 언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패션은 내가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의 치우침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격정이라는 단어 해석에는 왠지 좀 너무 부정적인 의미만 들어있는데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열정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격정이라는 단어로. 9가지의 열정은 되게 무의식적이어서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일단 내면에 자리 잡게 되면 성격으로 굳어지게 된다. 우리는 우리 성격 유형과 그 역동성을 이해함으로써 무의식의 상처에 종국에는 치유와 변화에 다가가게 된다. 애니어그램은 우리의 인성이 어디에 가장 걸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인성의 반대 아까 신성의 불꽃. 그치? 신성의 불꽃. 이때 신성의 반대 인성. 그럼 인성이 뭐야? 에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고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고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하며 우리의 낡은 반응 양식과 행동들이 어떻게 자신을 패배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왜, 언제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저택을 부여받았는데도 지하실의 작은 창고 속에 자신을 가둬놓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 큰 저택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혹은 자신이 그 집이 주인인 것도 모르고 있다. 비유가 이해되죠?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역사를 통해 이야기해온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 잠들어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주의가 성향에 의해 묶여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모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격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성격은 우리가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며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데도 필수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성격에 붙잡혀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자신이 성격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인성의 발달이 멈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의 부모와 교사들은 우리의 성품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의 자식이 이것을 다 아느냐 몰라요. 자, 부부들이 남편을 아내를 아느냐 몰라요. 알 것 같지? 성격만 알아요. 성격 너머에 그 사람의 고유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지금 그 얘기야. 확실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우리가 우리의 성격은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자신이 자신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성격과 동일시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성격을 방어하기를 멈출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질문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선생님 끝에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끝에.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우리가 우리의 성격은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아, 나는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가장 자주 느끼는 게 세레나인 거예요. 세레나가 지금 요 얘기하는 거야. 아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아차리면은 그 평화라는 단어로밖에는 다른 말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요게 내 인식이 변화되는 경험을 저 사람은 언어를 평화라고 쓴 거예요. 네, 맞아요, 쌤. 그쵸? 네, 맞아요. 자신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세레나가 그런데 나는 6번에 이러이러한 성향이 이런 것들을 내가 있지라고 있으면
그 성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 성격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 안에 신성의 불꽃이 있다는 걸 인지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성격과 동일시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성격을 방어하기를 멈출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치?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를 한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기독교 언어를 바꾸는 거야, 지금. 그 언어를 어떻게 바꾸든 뭐 알아차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저는 그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음. 그냥 성령 뭐 이런 거를 안 쓰고 그냥 본질이 자연히 드러나 우리를 바꾸는 것이 바꾸는 것, 이것을 생각했을 때 왜 제 안에 이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라든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히 드러나고 났을 때, 본질이 숨기지 않고 자연히 드러났을 때, 그때는 그 본질 안의 성격. 예, 본질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뭐라 그럴까, 뭐 부끄러움이라든지 창피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당당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이 그때 얘기를 들었을 들었을 때 다시 그 미아쌤이 한 언어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미아쌤 얘기를 제가 리마인드하면 내 안에 약간 부끄럽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숨기지 않고 그냥 드러나게 내버려 뒀을 때, 그 얘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잘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잘했어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제니가 다시 한번 해석해 줘보세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냥 제 느낌, 들었을 때는. 제가 들었을 때는 들어서 제가 이제 이해한 걸로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미아 쌤이 예를 들어 어떤 모임 자리라든지 아까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 네,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내가 좀 드러났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내가 드러났다든지 뭘 했을 때 내가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혹은 내 성격을 이 말에 의하면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불편함이 없어진다라고는, 그 당당해진다라고 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마지막 문구의 그런 것이냐, 자연스럽게 본질이 드러나서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고 혹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서? 본질,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알아차리면서 드러났겠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던지, 아니면 내가 그걸 통찰에 의해서 이제 드러났던지, 내가 그걸 드러났을 때 내가 무엇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나 지금 못 알아들어서 질문하는 거야. 무엇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드러났어?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걸로 드러난다는 게 인정한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났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 느꼈을 때 내가 당당해지잖아요. 당당해진다는 말이 막 엄청 당당해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라고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내가 지금 이걸로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했다는 얘기야? 인지를 한 다음에 오케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반추할 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를 내가 알아차렸잖아요. 그 다음에 언니의 표현에 의하면 평온해졌다고 하는 거를 당당해졌다라고 같은 언어라고 네, 하는 같은 거죠. 언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거를. 그럼 아까 세레나 한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야? 뭐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저도 조금- 막 확실하게 딱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근데 이제 못 하겠는데. 저는 약간 세레나 먼저 아니 하자. 쌤 먼저 쌤 먼저. 근데- 저는 네. 쟤는 언니의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나도. 안에서도 계속 알아차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언어 표현에 이제 어떤 차이일 수가 있어서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 질문을 내가 해석해 달라고 한 건데 잘 모르겠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겠다고 했고 혜경이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막 본질, 성격, 신성 이렇게 그래.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워, 어려운 말이. 거예요. 근데 이제 미아 선생님이 조금 그 뒷부분을 다시 읽어달라라고 하면서 어렴풋이 알게 된 내용을 본인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미아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해서 알았구나라고 이해했던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아까 그런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집에 갈 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했지? 이렇게 하던 것에 자책을 하던 그렇지, 거죠. 자책을 하던 것에서 이게 이제 이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거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객관화시켰다는 거야? 감정을? 아니요, 객관화를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화가 되면서 그 전에 객관화 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오늘 괜히 너무 이런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난 내 성격이 이러니까 약간 회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상자 안에 그냥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걸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상자 안에 있는 거가 아니라 그거에서 약간 탈피를 해서 상자 안에 있는 나를 본 거야. 그렇죠, 나왔어. 그렇죠. 상자 안에만 있었다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격을 내가 이렇게 해서 규정해서 그 안에 끼워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이럴 때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웠구나 이거를 이제 아시게 된 거죠. 얘기가 맞아? 네, 그러고 네, 나니까 네, 네. 조금 이제 그 부끄러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예전처럼 회피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후벼파지 그냥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부끄러운 그 자체로 남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본질이 이러면서 나왔던 내용이 그렇게 본인은 이해를 하셨던 것 같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느낄 때는요, 선생님. 듣고 있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의 표현하고 그러니까 세레나의 표현을 놓고 봤을 때는 세레나는 평화라든지 평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미아쌤 같은 경우에는 당당한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당당하고 싶어하는 마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그 단어를 당당하다고 그건 괜찮아. 당당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을 아까 난 얘기한다고 들었거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입에서 먼저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좋아. 맞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이- 평화든 내가 추구한 원하는 네, 어떤 단어로 네. 썼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동요인 거다. 네. 같은 이야기를 그런 언어로 표현한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거는 다 소통이 됐어. 네, 되게 네. 많이 친한 거야 이만큼이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혜경이 해석을 했듯이 부끄러움의 상자 안에 갇혀서 부끄러움에 쑤셔 박혀 있을 때 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부끄러움의 상자에서 나와서 부끄러움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렴풋이 좀 헷갈리는 이런 거였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본질에 흔들리는 아까 촛불이라 그랬나요?
불꽃. 신성의 불꽃. 네, 신성의 불꽃은 당당함?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당함을 추구하는 이 내면의 본질? 자, 봐봐. 지금 다시 그거 설명하니까 그 언어는 무엇으로 바꾸든 상관이 없는데 네. 본질에 해당되는 그 무언가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거는 항상성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우주,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어디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자체가 내 안에도 있고 너 안에도 있고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느 만큼 느끼느냐지. 그 성격의 물결에서 발견을 한 거죠. 알아차린 거죠. 물결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거 파도가 치고 있구나를 지금 알아차렸다는 거야. 예전에 네. 파도 안에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네. 혜경이 분석해서 이렇게 해석해 준 거야. 그러면 그만큼 말하자면 나의 에고로부터 성격으로부터 한 발짝 빠져나와서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쵸? 네. 내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언어를 만들면 되는 거죠. 애니어그램을 하면 그거를 하게끔 해준대.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 애니어그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 번호가 그럼 어떻게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패턴도 나고 뭐도 나고 이제 또 계속 나오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 책을 쫓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죠 뭐. 자, 성격은 사라지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우리가 성격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성격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그럼으로써 무기력하고 무능해진다. 자, 장미는 장미를 피워주고 백합은 백합으로 피워야 된다. 진리는 그것과는 정반대다. 무기력한 것이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질을 접할 때 성격은 좀 더 투명해지고 유연해지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된다. 성격의 발현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며 실수를 하게 만들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지만 본질과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가장 높은 면을 경험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에 대해 특별한 불안을 갖고 있다면 불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고 중요한 것은 빠뜨리게 되는 것과 같다. 일상이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면 삶이 훨씬 더 쉬워진다.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명상이에요. 호흡 정도. 호흡만 해도 이게 너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신을 성격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성격은 우리 전체의 한 작은 부분이 된다. 성격 아래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존재가 본질이 신성의 불꽃이 발현됨으로써 성격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성격을 삶의 유용한 도구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본질과 하나가 된다고 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단지 몇 차례의 경험으로 자신을 성격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확장된 의식 안에서 살게 될 때까지 그런 경험은 계속 일어난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더 열려서 본질을 더 많이 끌어안게 되는 것이다.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개발되며 신성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읽으니까 이제 잘 들리죠? 네. 자, 성격은 사라지지 않는다. 성격을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7번이 7번 답지 않고 4번이 4번 답지 않으면 몸이 건조하고 물에 물 타는데 불에 불 타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응? 그 속에서 고유성이 피어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제 악과 유형의 두려움과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격의 메커니즘은 각 유형의 기본적인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우리 안에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두려움은 어린 시절에 본질과의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다. 말이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기본적인 두려움은 우리는
자, 성경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려움이 왜 믿음의 반대말이냐면은 믿음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본질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본질과 연결이 끊어져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고 내 안에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잖아. 이게 끊어졌다라는 게 진짜 이렇게 딱 끊어진 게 아니라 가려서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혀 작용을 안 하는 거란 말이야, 내 성격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그 본질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에 의해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야. 그쵸? 기본적인 두려움에서 움직이는데 기본적인 두려움 어린 시절의 본질과의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가장 좋은 환경에서조차도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가 성숙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아기 때문에 부모에게 광범위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모 자신이 내면에 어떤 성품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혀 있다면 아기에게 그 성품이 나타날 때마다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막혀 있으면 아기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본질과 끊어지는 거야.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하나님이잖아. 엄마하고 연결돼 있잖아. 근데 엄마가 이 에고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막혔으면 그것 때문에 얘도 끊어진단 말이야. 그걸로 걔의 또 에고가 생긴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 아기들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각 유형이 어린 시절에 받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모든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혹은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이 메시지는 성장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주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부모를 만나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의 기대한 거대한 가능성의 문은 닫혀버린다. 다음의 메시지가 그것이다. 당신에게 특별히 영향을 많이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몇 번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린 시절을 생각해봐. 자, 실수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옳지 않아.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실수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내 감정과 나는 이래 라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너무 현실적이거나 너무 행복한 느낌은 옳은 게 아니야. 세상에서 편안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약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번호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딱 꼽아보세요. 내가 섞여서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번호 생각하지 말고. 자,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에서 편안한 것은 옳지 않다. 너무 현실적이거나 행복한 것은 옳지 않다. 약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실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 자신의 감정과 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중에서 꽂히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케이. 또? 저는 이거 보지 말고. 실수는 옳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는 아니요. 딱히
딱히 꽂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나도, 보고 저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네.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어린 시절에 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내 감정과 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너무 현실적이거나 행복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세상에서 편안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약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없어. 음. 뭐 있나? 이 중에 골라야 돼요, 꼭. 다시 보고서 봐보세요. 나도 이거 읽었을 때 나하고 이게 안 맞았어요. 그럼 지금은 있어요, 선생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는 생각해보고 거지. 하나 어린 시절은. 골랐어. 하나 고르긴 했어요. 그나마. 저는 2개. 나는 딱 나오더라고. 충족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필요를? 저는 이제 맨 마지막 거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아. 이거는 항상 저희 엄마가 너한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를 네 항상 그러니까 너의 의견 따위는 보다는 내가 중요한 것이 시키면 아니야. 내가 시키면 제발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근데 그 말에 반항하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수용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릴 때는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것 같아? 네, 네. 반항해본 적 없어요. 듣고 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명령하는 그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린 시절의 메시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9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나 6번인데 왜 이게 안 나와? 왜 나는 7번인데 왜 이상하게 나와?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번호에다가 내가 그것을 모든 게 나한테 다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더 부가시켜서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번호에 상자 안에를 가둬놓는 경향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메시지를 읽는데 4번의 메시지는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앞만 봐도 난 4번이 맞는데 이 메시지 3 너무 현실적이나 행복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4번의 어린 시절의 메시지는 그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레나가 말했던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이게 이제 7번 메시지로 나오거든요. 7번 메시지인데 과연 그런가? 그 다음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또 몇 번의 메시지냐면 9번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6번하고 7번, 9번하고 연결되면 7번에 뭐 6번, 억지로 맞춰 6번에 7번 단계를 쓰나? 그런데 저기에서 9번으로 가는 건가? 뭐 이렇게 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겠죠, 우리가. 끼워 맞추는 거기로 애니어그램 공부가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 찾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번호를 하나 이렇게 딱 선정해 놓고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실수는 옳지 않아는 몇 번이에요? 1번이요. 1번이에요? 그러면 나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나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은 2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2번. 이게 아까 그 보지 말라고 했던 게 순서대로 1, 2, 3번이 그 유형에 해당하는 어린 시절의 메시지군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책을 보면서 하면은 근데도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건 왜 동의가 안 되냐면 사실은 세레나 같은 경우는 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그 신뢰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생각했던 건요, 어릴 때 아빠가 많이 했던 말이 저한테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빠가 항상 했던 말이 나는 빚은 지고 살고 있지 않잖아. 남한테 의존하지 않잖아. 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하는 삶은 되게 나쁜 삶이야.
예, 이게 나쁜 거야라는 게 되게 저는 어릴 때 내가 이걸 되게 많이 그렇죠. 들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라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일어났구나를 이제 좀 제가 찾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9번 내 의견을 주장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말도 안 돼. 저는- 말도 안 돼. 저는 다 또 말이 안 돼. 여기서 없는 건데요. 이게 어릴 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자는 웃음이 문 밖으로 새어 나가면은 옳지 않아. 이 그건 말이 이데올로기지 그야말로. 이거를 굉장히 그걸로 좀 인해서 억압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그럼. 여기 자신의 본능과 정체성을 가지는 건 옳지 않으라는 그래서 응. 저는 크게 웃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크게 웃었는데. 그리고 항상 나는 봐. 조심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미아쌤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본성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 이야기를 들으면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 본성이 내 진짜 고유성, 여기 이때 말하는 신성의 불꽃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말 성격, 사람 누구나 다 성격이 있잖아. 내 진짜 성격으로 드러나기보다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그럴까? 학습된. 학습된 성격? 뭐 이런 느낌이 더 그럴 수도 강하게 그럴 수도 있는 것 있죠. 같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느낌인데 그걸 이제 자꾸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깨워 맞추는 것을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보면은 리아쌤은 지금 할 때마다 뭔가가 이렇게 계속 다르게 나오거든. 너무나 당연히 처음에 6번인 줄 알았다가 아니네 5번이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되니까 9번이 나오고 막 이게 왔다 갔다 1번이 하는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번호 정말 혼란스러워 난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갇혀 있나 보다 응?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드러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미화생 고유성의 어떠한 모습이 어머 얘가 백조였는데 왜 그거 있잖아 묘 오리새끼로 착각하는 것 같이 정체성은 잘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다시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자라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혹은 스스로 이렇게 가면을 계속 훈련된 가면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그래서 가면을 사실은 벗는 게 아니라 가면을 계속 쓴 거야. 쓰다 보니까 그래서 가면이 너무 많아. 하나를 이제 이래서 이건 아닌가 하고 딱 벗겼는데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내 성격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느낌. 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미아쌤 같은 경우는 그 나의 필요를 위해서 충족시키는 것은 너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뭐 이런 것들. 그렇지. 그거는 우리들 어린 시절에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지 다들 그치? 양보해 막 네 이러면서 고집만 피우지 말라고. 양보해 다른 형제들한테도 양보하고. 수능했던 사람들이고 수능 안 했던 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억눌리고 이제 가면을 진짜 그때 쓰여지는 가면을 옷을 계속 입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이런 것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구나를 발견하는 거. 몇 번이 중요하다기보다 우선 그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사실은 본인도 그게 가면인지 내 성격인 오리지널 본성인지 성격인지 잘 못 알아챌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네. 그렇지. 근데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사회에 최적화된 삶을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내 성격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성격이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훈련돼 있는 너. 네, 만들어져서 2번이었는데 7번. 훈련된 성격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따지고 보면 지금의 저의 성격적인 아이덴티티는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가까워요. 네. 지금 성격은. 있는, 네, 네. 지금은 본성이 많이 드러나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그 사고하던 그런 것과 지금이 좀 많이 어린 시절과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그것도 있어요. 너희 주장을 말하지 말라고. 주장을 뭐 말하지 그런 너희 비슷한 주장을 거. 주장하는 것은 옳지 그건. 않다. 네. 그게 9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격이 나는 아니다. 그러나 성격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격은 사라져서도 안 된다. 결국은 성격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를 한 거고, 바로 그 성격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어린 시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무엇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나는 어떤 틀 유형에 가깝구나를 찾아가는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아까 본질이라는 표현, 순수의식을 본질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것을 우리 언어를 각자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자꾸 생각을 해서 내 안에서 이게 명확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돼요. 본질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래야 외적 상황에 당연히 외적 바깥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파도 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파도를 치는데 밑바닥에 그 고한 그 바다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파도 쳐도 두렵지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공포는 아닐 수가 있는데, 이 밑바닥에 이것을 모르고 파도만 보면은 그것을 출렁거려서 공포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확 휘어 감겨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린다, 그 감옥 속에. 그러면 이제 그냥 궁금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세레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남편이 청소를 안 했어요. 청소를 안 해서 되게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건지 안 일어나는 건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무감각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되게 많이 그러니까 언니 성격상으로는, 세레나의 성격상으로는 화가 나야지 정상인데, 그거를 무뎌진 것 같아. 무뎌진 거예요? 아니면 알아차려서 내가 그거는 제가 모르죠. 본인이 알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평화인지 거짓 평화인지. 그럼 본인은 느낌으로 알아야지. 조금만 깊게 보면. 아까 결혼의 정의를 들은 순간 거짓 평화다. 싫어. 제가 그냥 알아차렸어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계속 반문했잖아요. 반문한 순간 뭐가 걸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근데 거기 안에서 되게 그래도, 물론 집에서도 제가 그 의심했잖아요. 이게 거짓이야 사실인가를 제가 의심해서 여기 꺼낸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던 건 예전에는 그냥 그게 화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건 진정으로 그에 대한 연민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저 인간 저거 그 차이가 못하는 있어. 것에 대한 연민이 있다라는 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 뭐 그럼 됐다. 그럼 됐다가 됐고, 이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럼 됐다. 그럼 됐다지. 네. 화가 거짓인 것도 있지만 연민이 생겼네. 100% 거짓은 아니야. 뿌리가 있는데 그거를 과대 포장해서 저기 평화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그 너무 얘기야. 감사하게 연민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연민이 생긴 건 내가 저 사람들 위가 아니라
저 사람의 본질과 나의 본질이 다름에 저 사람의 본질 자체를 보니까 연민이 생겼다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연민이 네네, 생긴 그건 게 아니라. 아니고. 이것도 잘 구분해야지 돼요. 응. 그건 아니었고 그대로 그건 내가 알겠어요. 네. 응. 그래 그냥 못한 뭐가 있겠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연민이 생겼다는 게 되게 좀 힘들지 않은 것에 네, 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생각하는 건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실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불편하다는 거죠. 네, 계속 불편한 거죠. 연민은 그러니까 연민은 연민이고. 연민은 연민인데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다는 그럼요. 걸 알아차리는 것 또한 괜찮다. 네,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그래서 나는 이제 됐어, 나는 평화로워 이것에 빠지면은 진짜 그게 선무당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아차렸다.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가면은 지금 이제 제대로 본 거예요. 네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누군가와의 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거 그럼요. 자체가. 거기서부터 사실 벌어지는 일이고 청소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그가 청소를 안 해도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누르던지 어쨌든지 간에 연민이 생겼던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나 화는 내가 멎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멎었다기보다는 그거를 그냥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겠지. 그걸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청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힘들어. 만드는 건 아닌데 이미 그 생각 자체가 그걸 안 해. 어떻게를 자꾸 방법론을 얘기를 하자는 건데 여기서 방법론을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걸 하지 않아. 그건 처세술을 찾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언니와 그 선생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돌입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오지랖이지 쓸데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까지 애니어그램이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다? 네. 어떤 경우는 해야지 되고 어떤 거는 안 해야지 되고 그 어떻게를 찾는 처세술을 찾는 것이 애니어그램은 아니다. 이거는 명확해. 여기 앞에서도 나왔어요. 애니어그램은 어떤 방법론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 애니어그램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나오더만. 애니어그램은 자신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스스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격도 우리 자신의 영적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걸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처세술 방법론적인 걸 찾는 게 아니다.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다. 나도 알아차리고 너도 알아차리고 상대를. 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지금 이걸로 그대로 얘기해 볼게. 제니는 3번에 능률을 찾는 성향이기 때문에 애니어그램대로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밖에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아무 상관도 없는 타인의 문제인데 저 문제의 답을 내가 찾아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 답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또 3번에 저기에 걸려들었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줄게. 오케이. 알려줘. 일단은 요즘에는 많이 화내는 말로 안 하거든요. 그냥 결론은 그 사람이 청소를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되게 불편하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결론은 화내면서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 그렇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내가 에너지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선택이 되겠지. 그때 선택이 되는 거야. 나한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고 그를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하지 못하는데 에너지를 계속 보내지. 그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냐면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 하는 호소의 에너지를 내가 보내고 있어.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 나에게 좀 연민의 마음을 좀 가져줘. 라는 에너지를 보내고 있어 내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럼 안 통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100만 년 뒤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거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또 괜찮아.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각자 지금 이 시간에 알아차린 것 하나씩 얘기합시다. 세레나는 이미 얘기했고, 그대는 내가 금방 답을 가르쳐 줬는데 그건 내가 알아차린 거니까 그대가 알아차린 걸로 다른 걸로. 내가 그쵸. 네.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빼먹으려니까 어렵네. 막 이래.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저도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약간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성장하고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는 거, 성찰한다는 거, 그리고 그 본질에 내가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 그리고 그 본질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원래 있었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어떤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인지,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보고 내가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할 게 아니고, 또 혹은 내가 여기서부터 다른 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나의 역할이고, 또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 이게 내가 내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네, 좋아요. 네. 숙제 하나 낼게요. 네. 왜 좋은 사람이란 무엇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제니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왜 그게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큰지에 대해서 성찰 한번 해보세요. 네. 숙제 내면 숙제 좀 하셔요. 네? 이제 오늘 꼭 냈습니다. 자,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의 원인. 이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진짜 좋은 사람. 그쵸? 들으셨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저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격으로 바꿔보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되게 본질, 성격,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오늘 저의 한마디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 네,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해경을 문장화 시킬 수 있는 걸 한번 이때 문장화라는 거 구체화시켜 보라는 거죠? 네.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관념적인 언어 말고 그거를 한번 문장을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구체화시켜 보자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각자 숙제를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숙제를 내줄 때도 있고 안 내줄 때도 있고 그런데 숙제를 내주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숙제들을 잘 안 하잖아. 나도 그러기는 하지만 한번 그럼 해봅시다. 이제 그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사실 성격적이나 행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면들이 많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숙제로 그거를 네. 좀 더 생각해서 5가지만 뽑아보세요. 5가지 뽑아볼까요? 네. 전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숙제로 하겠습니다. 숙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정리해서.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다음 사람들과 네, 하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미화는 저는 오늘 한마디를 하자면은 상자 속에서 나와서 상자의 틀을 펼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생겼어요. 알아차리는 것. 응. 그 알아차려서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굉장히 좋죠. 그럼 숙제가 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볼 때? 상자지. 상자 속에서 나와서 상자의 틀을 펼쳐서 네.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당당하게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얘기가 마음이라는 것이 욕망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럼 어떤 상자인지 상자를 구체적으로 언어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상자. 이 친구가 있는 그대의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언어 문장화시키라는 것처럼 우리 자꾸 문장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자를 그대는 5가지 아니고 3가지만 할게요. 2가지만 할까요? 2-3가지. 네. 상자를 구체화시켜 봅시다. 내가 세레나한테는 왜 안 내주는 것 같아요? 안 내줘도 스스로 혼자 저렇게 잘하잖아. 뭘 그걸 굳이 내줘. 그쵸? 스스로 세라는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각자 자기 언어화 시키는 방법을. 응?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타인의 숙제를 기억을 하세요.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좋은 사람에 대한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커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걸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이 욕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 혜경이는 있는 그대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어. 그럼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은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5가지. 네. 펼쳐보고 싶은 상자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재질의 어떤 모양의 상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문장화 시켜보자. 이것이 각자 자기 알아차리는 방법론들인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로 자기를 알아차려야지. 막연하게 알아차립시다 하면은 뭘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숙제한 것을 바탕으로 풀어가면서 역시 애니어그램 이 책을 갖고 진행을 할 테니까 뭐 굳이 안 사셔도 되지만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은 사셔도 되고요. 책 제목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애니어그램의 지혜입니다. 이 책, 애니어그램의 지혜 책을 여러분들 근데 책이 좀 무겁고 좀 그런데 분철에서도 팔더라고요. 아 그래? 네네. 이제 알라딘에 가면 분철을 이제 새 책을 살 때는 분철해 주더라고요. 1,000원인가만 더 내면 스프링으로 바꿔줘요. 빨리 잘라가지고. 그것도 괜찮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할까요? 네. 네, 오늘도 자신에 대한 그 성격 유형 연구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